안녕하세요. NH노현캐피탈의 김민철 대리입니다. 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당사 RPA 추진 경과와 추진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언급하면서 사례를 설명하고 RPA와 AI 결합에 대해서 당사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PA 추진 기간은 만으로 2년입니다. 처음 추진 계획을 세울 때 RPA의 핵심은 업무 분석과 설계라는 걸로 이해했고, 이에 따라서 당사 사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 인력으로만 RPA를 추진했습니다. 임직원 교육부터 추진 전략 RPA 2단계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앞서 발표하신 K스택의 유우황 전문위원님과 김건엽 연구원과의 함께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RPA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RPA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과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사 사정에 맞춰서 추진되어 있는 전략인 만큼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RPA 정의에 대한 것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RPA에 대한 내부 교육 자료를 발췌한 것인데요. RPA에 대해 기술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PA는 키보드와 마우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할 수 있어요 라고 임직원들 이해시켰고요. RPA가 우리 업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지는 떠맡은 업무 지원 도미로 소개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당사 추진 경과대로 POC를 먼저 살펴보면 RPA 업무 전체 분석을 60%, RPA 업무 개발은 20%, AI 수정 개발은 20%에 주목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AI 수정 개발 20%를 좀 높게 평가했는데요. 금융권 전서 화면을 금융 규제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데 RPA 적용하였다고 그 화면만 정체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OC 전환 항목 중에서 최우선순위는 바로 생산성이었습니다. 쉽게 개발하고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솔루션보다 개발하는 인력의 스킬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업체의 능력 검증도 최우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RPA에 적합한 업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방안이었습니다. RPA에 대한 전사 교육이 시행되고 업무를 취합하면 그 다음은 업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RPA 업무 수용 단계 매트리스를 수립하였고, 이를 근거하여 업무 적합도를 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하여 업무를 정량적으로 평가했고, RPA 우선 추진 업무에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RPA 우선 추진 순위에 대해서 현업들과 공유하는 장을 가졌습니다. 당사의 RPA 추진 전략은 간단히 3단계 전략입니다. 1단계는 RPA 기술적, 업무적 효과 검증, 거버넌스 수립. 2단계는 RPA 확산으로 RPA 확산에 대한 양적 확장뿐만 아니라 RPA 자동화 도구로서 임직원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는 RPA 완전한 자동화 도구 툴로서 활용하는 단계로서 임직원과 RPA 연결, 고객과 RPA 연결, 챗봇 등 RPA 연결을 둘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1, 2단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RPA 적합 업무를 평가하고 시범 구축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수립하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외부 요소로 차세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서 외부 연계 업무를 우선 구축을 진행하였고, RPA 업무 집중화 환경을 위한 별도의 개정 정책 수립, 형상 관리의 연계 방안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RPA가 디지털 기술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추진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기업마다 이제 RPA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목표 혹은 목적을 먼저 정해놓고 RPA를 좀 도입할 것 같은데, NH농협캐피탈 같은 경우도 그런 RPA를 좀 도입을 하면서 추구하는 방향이 좀 있으셨나요? 네, 당사가 추구하는 RPA 추진 방향은 당사 RPA 추진 방향은 조직별 RPA 전문가를 한 명씩 육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실무자가 RPA 개발 스킬을 갖춰서 단순 업무를 RPA로 전환하고 임직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당사의 목표입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RPA 거버넌스 백업 장표를 구성하였습니다. RPA 대상 업무의 발굴과 이행까지, 그리고 유지보수와 성과 측정을 담고 있고, RPA 보안 정책적인 부분과 RPA 운영 환경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RPA를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질문은 RPA 장애 시 누구 책임인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가역적으로 리스크가 큰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무자가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게끔 업무를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백업 장표로는 거버넌스에 이어서 RPA 조직에 대한 부분을 담았습니다. RPA 전문 조직을 당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DTA라는 명목으로 각 조직의 DTA에 대한 씨앗 인재로서 RPA에 대한 이해와 스킬을 차츰 배워 나가는 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PA 1단계에서는 4가지 유형의 시범 업무를 구축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장표는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RPA가 신규로 도입되는 업무입니다. 상세히 업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업무가 너무 막연하고 단순 반복적이어서 기존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타사와 고객 간의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부분을 당사가 제3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대상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업무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부분을 못했지만 RPA로서 주 2회 타사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캡처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실무자의 업무 중에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RPA로 일부 대체하는 업무입니다. 이를 통해서 담당자는 매일 1회 진행하는 것을 RPA로 다수 진행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인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를 통해서는 RPA가 당사와 계정계 시스템의 호환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망부를 통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대체하는 업무였습니다. 매일 특정 시간마다 외부망에 접속해서 결제를 하고 해당 결과를 내부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업무를 통해서 망분류와 결제 시스템 관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담당자의 일부 업무를 대체하고 사전 준비하면서 실무자의 업무 시간을 확보해줬던 업무입니다. 매일 보고서를 위해 과도한 엑셀 작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RPA는 새벽에 엑셀 작업을 상당량 사전에 작업해 놓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무자는 업무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고 RPA는 담당자 업무의 자동화 거점을 마련하여 해당 업무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면서 업무 자동화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통해서 OA 솔루션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업무 발굴에 대한 저의 경험과 일과별 업무 유형 도출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특징상 아침에 시작하는 업무, 아침과 시작하는 업무와 저녁에 시작하는 업무, 그리고 주초나 주말, 그리고 월초나 월말에 시작하는 업무들이 RPA를 우선 전환하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사만의 경험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가장 볼륨이 큰 업무는 전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업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차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RPA를 도입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RPA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장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언어텐디드 복 같은 경우는 당사 아래와 같은 식으로 분류해 진행합니다. 시간대별로 업무 사례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업무 중에 하나는 업무를 하나 실행시키면 72시간 동안 돌아가는 업무가 있습니다. 어텐디드 복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 옆에서 실무자가 실시간 업무를 시행할 수 있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당사 RPA와 AI 접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라고 말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딥러닝 기반의 OCR을 연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는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에서 제공하는 IQ봇을 활용해서 오토 금융 범칙권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 로직은 너무나 복잡하지만 AI, 즉 코그니티브 OCR을 활용하는 부분은 AI에서 제공하는 IQ봇을 통해서 비교적 용이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에서 진구된 서류에 대해서 정합성을 체크하는 업무입니다. 당사 디지털 전략팀에서는 실제 IQ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테라스와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두 업무 구축 기반으로 유사 업무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사가 RPA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던 동기는 RPA에 대해는 한계는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RPA가 단순히 업무를 대체하는 건 넘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자동화의 툴이 될 뿐만 아니라 이사바이 365의 장점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 고객 경험 혁신까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농협캐피탈은 RPA뿐만 아니라 여러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금융사로서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준비하셨죠? 네. 아니 작년부터 이제 그 농협캐피탈에서 차세대를 좀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이 차세대를 하면서 동시에 RPA까지 적용하기가 사실 또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좀 실제로 경험 사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와 RPA에 대한 비교점표를 좀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시스템 보면 파편화되고 비표준화되고 복잡하고 업무 지연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표준화되고 자동화되고 업무가 단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RPA는 내부적인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외부적으로 전문으로 연결할 수 없는 부분을 RPA를 통해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프로젝트가 진행하면서 이런 외부 요소를 고려되는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으로는 사실 차세대 프로젝트가 HTML5에 대한 호환성을 검증되는 부분을 진행돼서 사실 차세대 이후에는 RPA가 좀 더 인식률이 높고 훨씬 더 용이하게 더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세대 프로젝트에 또 RPA 업무 집중 환경에 대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차세대 RPA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개정 정책을 마련해서 팝업이나 인사평가 등에 제외되도록 마련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RPA가 적용된 화면에 대해서 형상 관리를 통해서 그런 변경이 있을 경우에 담당자의 사전 알림을 통해서 미리 인지하고 RPA 업무의 장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부분들도 차세대 프로젝트에 반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RPA 전략과 그리고 NH 농협 캐피탈의 실제 사례까지 아주 자세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좀 주셨습니다. 이 중에 뽑아서 지금부터 세 분께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설문조사도 많은 참여